저 이제 송영길 대표의 독설은 아까 박원석 의원님도 약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30년 권력의 중심에 썼던 그86 운동권 세대에 대해서 어떤 또 비판을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제 연대 총학생회장을 했고 이제 86 운동권의 맏형격이잖아요. 이 30대 국회의원, 40대의 인천광역시장, 50대는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제1야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송 대표가 그날 발언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검찰을 이제 암세포에 비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유학 갔다 온 연대 교수 아들로 태어나서 서울 법대 가서 술 먹고 놀면서 고시도 8번 떨어지다 겨우 합격했다. 이 나라를 위해 뭘 했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기는 했나? 평생 갑질만 하고 접대받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송 전 대표 이 말 속에는 운동권 86세대의 뿌리 깊은 이른바 선민의식 이것도 자리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박 의원님. 뭐 그런 비판이 있을 만하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평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도 26년간 검찰로서 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검사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 직업인으로서. 예. 물론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수사에 대해서 비판도 있고 반론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뭐 술 먹고 갑질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건 온당하지 않고요. 그러면 운동권하고 본인들처럼 그 586 정치인이 돼서 정치한 사람들 이외에는 다 술 먹고 뭐 건달짓 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학생운동 뭐 사회운동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586이었던 송영길 대표 비판할 거 많아요. 제 시각에서 보면 솔직히 말해서 뭐 총학생회장 지내고 고시 합격하고 정치권 들어와서 화려하게 그 길을 밟아왔지 정말 그 저처럼 사회운동을 20년 한 사람들이 느끼는 거리감은 또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런 본인들의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정치적 자산이고 도덕적 자산 그거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느끼는 건 좋은데 그 프라이드가 모든 사람에 대한 비교 우위는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삶을 폄훼할 그런 근거는 더더욱 되지 못한다라는 점을 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글쎄요. 이제 586들도 60줄에 접어들었잖아요. 근데 모든 586이 송영길 대표처럼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권에 있는 586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자기 성찰적인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의 집단으로 그리고 정치 세력으로 더군다나 우리 정치의 기득권의 중심에 있는 세력으로 지목되고 일컬어질 때 그들 내의 어떤 집단적인 성찰과 그 성찰을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뭐 불출마한 선언한 사람은 그 우상호 의원 1명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입 꾹 다물고 눈치 보면서 다음번 총선 출마를 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용태론이든 뭐 이 퇴진론이든 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상하게 그런 게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나 혹은 젊은 정치 지망생들이 굉장히 586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이 주눅이 들어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민주당에 이준석 같은 존재가 없어요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저는 불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86세대 특권 의식을 운동권 전관 애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댓글 중에도 유사한 댓글이 있습니다. 민주당 청년 정치인이 이인영 의원은 이번에 공천 받으면 30년 동안 공천 받는 셈이다 라고 비판했다. 세대 교체를 할 때가 됐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범죄 유무를 떠나 그래도 돈봉투 돌려서 당대표 됐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글이 있고요. 그래도 송영길 대표 문제보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문제가 더 크지 않습니까?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정국기 교수님. 네. 저는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발언을 실수로 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고도의 전략적인 발언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 정치인들이 이 발언의 메시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냅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조차도 항상 존칭어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답답한 거예요.
뭐 개딸들도 있지만 민주당의 그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뭐 이렇게 약해,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항상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조언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송영길의 이 발언을 보면은 가슴이 시원하거든요. 사이다 발언입니다. 이 개딸 뭐 강성 지지층한테는. 안 그래도 말하고 싶었던, 우리가 술자리에서 말하고 싶었던 윤석열 대통령 말이야, 그걸 그렇게 뭐 아버지 그 백으로 그냥 고시 9번 하고, 그거 뭐 누가 못했으면 누가 있어, 이런 식으로 또 아버지 잘 만나서 뭐 이렇게 또 검찰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해버려서 사이다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송영길 전 대표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정치인들의 그 생각이죠. 그 다음에 송영길이나 이 86들 이 정치권에 들어올 때 항상 진입 장벽이 없었어요. 그냥 특혜, 그냥 특채입니다, 특채. 송영길, 우상호, 뭐 이인영, 서른은 조금 더 연배가 올라가지만 이런 사람들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되는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인영은 30년 지금 공셔받는 건 다 했는데, 이인영은 원내대표 한 거 외에 기억이 없어요. 무슨 그 운동권 출신으로 좋은 정치인을 했는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인영이나 우상호는 그만뒀다고 했으니까 이 도덕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송영길, 우상호, 그 다음에 정말 무위도식했던 이인영, 이런 그 86들은 후세들한테 자리를 물려주고 정말 저 정치권을 물러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86 운동권이 첫 계급이 별 하나였는데 별을 달고 시작을 했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용태론에 또 불을 지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찬 대변인.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부분에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586 용태론, 물갈이론이 아마 크게 불 것 같고, 거기에 아마 그 파고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전부터도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선거는 586 용태론이 를 통해서 586을 물갈이하는 차원을 통해서 민주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총선을 치를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이 있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거기에 불을 붙인 건데요.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인들의 상식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들을 막 하잖아요. 그게 바로 586의 선민의식과 열애의식이라고 좀 봐요. 우리가 이렇게 이 사회에 기여했는데 이 정도 갖고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어? 당신들이? 당신들도 우리들이 이렇게 희생한 것에 혜택을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인 거죠. 근데 팩트가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송영길 얘기 하나 안 나왔다고 주장을 해요, 송영길 전 대표는. 근데 강래구 감사가 녹취록에 보면 나와요. 연길이 형이 분명히 연길이 형이 언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사 관련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전당대회잖아요. 전당대회는 전 당원들이 나와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어떤 당대표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연구소라는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단체를 통해서 돈을 막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등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관직이 높을수록 이런 거를 좀 더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열애의식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 검찰도 좀 빨리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